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종원 씨 사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사업 성적표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종원 씨의 브랜드가 무려 20개가 넘었죠. 그리고 매출액은 연간 1,700억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원이 넘었고 당기순이익도 65억 정도로 2018년도 재무제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유튜브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우파 쪽의 정치 농객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뭐 시국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끝에 백종원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정통한 소식통 에게 들었는데 백종원 씨 사업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공중파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지금 유튜브로 갈아탔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면서 저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일 끝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기업의 내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도 백종원 씨가 제주도에 숙박업에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요즘 제주도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현재까지 그렇게 어렵다고 할 만한 그런 어떤 특정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백종원 씨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돌까?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백종원 씨의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백종원 씨의 사업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내가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한다면 저런 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저런 것은 유의해 두고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꼽고 싶은 이유가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성적표 이야기할 때 캐시카우는 뭐라고 했죠? 캐시카우는 백다방이었다. 백다방이 612개 정도의 점포 2018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캐시카우인데 사실 다른 브랜드에서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브랜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인생 설렁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실 백종원 씨 정도 되는데 뭐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러는 게 약간 좀 어색해요. 백종원 씨 같으면 뭐 베스킨 라빈슨처럼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는 브랜드인데 그냥 알아서 착착착 오픈해주고 이미 오픈해야 될 그런 브랜드들도 거의 뭐 20개가 넘게 대기하고 있는데 왜 사업 설명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백종원 씨 더본 코리아에서는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왜 이러냐면은 그동안 백종원 씨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막 이렇게 가맹점을 엄청나게 빠르게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다방은 정말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났었거든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은 개설 수익과 경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지속적인 수익 2가지가 있는데요. 개설 수익이 훨씬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이 되는 겁니다. 가맹비, 뭐 교육비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나 설비비에서 조금씩 다 남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포 하나 오픈하게 되면 보통 하나당 뭐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뭐 2, 3천만 원까지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포가 하나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뭐 적게는 7, 80만 원부터 많게는 한 300만 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남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속적인 경영에서 나오는 수익은 더딜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커피는 다른 업종하고 달리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에요. 원가 자체가 낮고 또 거기서 남길 수 있는 폭도 더군다나 백다방은 저가잖아요. 저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맹점이 저가로 팔게 해주려면 본사가 남기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급격한 개설에 의해서 발생했던 그런 수익이 줄어들면 사람은 많이 뽑아놨는데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개설이 딱 멈췄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디야가 거의 한 3년 동안 매년 300개 정도의 점포를 오픈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백다방이 오픈한 숫자는 31개밖에 안 돼요. 이미 장업에서의 개설에 따른 어떤 그런 붐업 성장세는 꺾였다라는 게 이제 어려워진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프랜차이즈 다브랜드 전략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디야가 정말 2,000개가 훌쩍 넘는 그런 매장, 그죠? 을 가지고 있고 정말 탄탄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스타벅스도 정말 그 스타벅스 한 브랜드에서만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촌도 마찬가지고 BBQ도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뭐 말할 것도 없고 피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프랜차이즈에서는 단일 브랜드로 한국을 전체를 다 점령을 해서 1등 브랜드가 되는 것,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무한성장의 법칙인데,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었고 메뉴 많은 그런 음식점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뭐가 브랜드가 한 20개가 있는데 이 20개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쇠퇴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냐에 따라서 이게 악성 재고냐 우량 재고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아마 백종원 씨의 사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20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백종원 씨 사회적 인지도도 있는데 이 브랜드를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직원을 두고 그 점포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악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성장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영사업의 부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직영점이 많으면 좋은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영점이 많으면 직영점에서 나오는, 일단 장사가 잘 되면 본사가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재무적으로도 튼튼하고 또 직영점 운영에서 나온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점한테 전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직영점이 적자가 나거나 어렵다라고 한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산물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직영점 전체가 어려워진다. 또는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빵 터져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직영점이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가맹점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본사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지, 뭔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투자가 계속되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직영점이 장사가 안 되면 본사 입장에서는 계속 생돈을 밀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직영 사업을 뭐 제주도에 투자했던 그런 어떤 숙박업 이게 잘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 직영 사업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본사의 재무 구조상으로 상당히 이제 적신호가 켜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백종원 씨가 사업이 정말로 그렇게 그 우파 유튜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많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한 게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성장 동력입니다. 항상 기업은 다음 넥스트 성장 동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화교들은 항상 정점에 있을 때 그 다음 사업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장 동력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직영사업. 직영사업은 정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의 구조, 돈이 벌어들이고 비용이 나가는 구조,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과 비용 사이에서 얼마가 남느냐, 이게 다예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생돈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다브랜드. 정말 쉽지 않다. 뭐 이 사업 저 사업 문어발식으로 벌이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우리 그 IMF 때 대기업들이 가장 이제 충격을 받고 구조조정을 했던 게 뭐예요? 핵심 역량에 집중하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손대고 저것도 좀 손대고 온갖 것들 다 손댔는데, 그게 이제 위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브랜드를 하니까 그게 다 적자가 되니까 회사가 이제
적자 기업을 메꿔주느라고 흑자 기업조차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브랜드 전략보다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강한 그 분야에서 1위 기업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그런 사업의 방식이다라는 거,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백종원 씨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내용 공유하셔서 그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